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주 4.5일제 공약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4.5일제.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근로하는 날수를 줄여가는 것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라든가 또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로서 그것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황은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등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토론의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님께서도 이것을 공약을 제기할 때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특정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수순으로서 제기하신 것은 아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서의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실행을 하게 될 때에는 실행 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정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2024년 기준 연간 1,859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1,717시간보다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고용노동부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러니까 방향의 공감이 목표를 2030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토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자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 논의하기 이전에 고용노동부 자체의 보고안이라면은 고용노동부가 1차 대통령의 공약을 바라보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한 하나의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총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라든지 유연근무제 도입 등 노사 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우리 노동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편이라고 얼마나 낮아요? 평균 이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주 낮은 편이라고 경총 쪽에서 주장을 하고 평균 이하 정도가 아니고 하위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노동계 쪽에서의 주장은 또 조금 다른 면도 있어서 그걸 어느 한쪽으로 제가 수치가 이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노동 생산성, 낮은 노동 생산성에다 또 일률적으로 근무 시간을 이렇게 단축하면 생산성 감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영계 걱정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짚고 넘어갈 게 노동계에서는 지금 정년 연장 요구를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재고용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대립되는 상황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 정년 연장 논의는 노동계와 이제 경영계의 어떤 입장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는 연령별대로 이제 그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이해가 직접 닥치는 고연령대 부분과 청년 세대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느냐라는 통상의 저희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쭉 해보면서는 청년 세대에 있어서 의외로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조금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보니까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혹시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한 종합적인 그러니까 정년 연장 논의, 우리 사회에서의 수용성 등등을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이 문제는 총리가 되면
산하의 국책연구원 경인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본격적인 연구를 한번 의뢰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재고용도 일하시는 거니까 다만 이 경영상에 여기 연장 근로에 대한 보수와 재고용에 대한 보수는 전혀 다른 상태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장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직접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가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전체 지금 얼마예요? 수출액. 수출에 지금 보세요. 반도체가 마켓 시어가 한 10% 정도 되지 않나요? 얼마요? IT 부분이. 반도체만. 반도체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만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만으로 네. 23%이 정도 될 겁니다. 반도체만. 어쨌든 우리나라 가장 예, 압도적인 한 부분이죠. 1,400조가 지난해 넘어섰는데 전체 한 6,200조 6,200억 불, 6,200억 불 중에서 1,400억 불 이상이 반도체니까 20몇 퍼센트 되잖아요. 저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의 저기를 네, 말씀하신 우리나라 것이고 수출. 저는 조금 전에 글로벌 마켓 시어에 대한 것을 마켓 시어 드렸던 말고 거죠. 우리나라 네. 수출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네, 네, 네. 예. 그런데 요즘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네, 추격도 그렇습니다. 많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도체 특별법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 안 된 이유가 유연한 근로 환경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안 됐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는 그런 제약 없이 밤새워서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좀 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반도체 없으면 우리는 수출 무너지고 수출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노동계에서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총리 되시면 노동계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같은 이런 산업은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더구나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반도체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또 대만의 경우들을 볼 때 안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또 이렇게 방문하고 현장을 방문 이런 등등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판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근로 시간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직접 아마 이 자리였을 겁니다. 토론을 주재하시는 등 여러 경험이 있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 산업계, 경영계의 의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경영계의 핵심 최고 경영진들의 실질적으로 원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도 대화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반도체의 근로환경 유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반도체의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며칠을 집중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것이 어떤 다른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근데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연동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같이 제기하셔서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셨었고 그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반도체 특별법상의 다른 법 규정의 개정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일단 노사 양측에서 조정이 된 상태 내지는 양해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제기하실 원칙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반도체 특별법 빨리 개정해서 제정해서 우리가 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되시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당시 아마 정책 측에서는 그 쟁점을 빼놓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 해결하고 가도 된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저는 들어서 그런데 알고 그게 있습니다. 예. 뭐 선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적극 좀 지원해 주시고. 네. 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AI 중요성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에 GPU 1만 개 구입하는 예산도 세웠는데 이렇게 AI 고도화도 필요하고 우리가 좀 뒤처졌어요. AI. 고도화도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고 또 한편은 AI를 빨리 모든 산업,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것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소홀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데 동의하시는지 그 점만 그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보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AI에게까지 이렇게 폭 넓게 관심 갖고 질문 주셔서 제가 더 앞으로 더 깊이 이렇게 말씀을 여쭙고 지혜를 여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좀 많이 노출됐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서로가 조금씩 좀 양보해서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